아동을 학대한 후 죽음에 이르게 하여도 사형이 안 나와요. 왜 이럴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알아봅시다. 최근 아동 학대 사건이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동 학대만으로 끝나지 않고 아이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가해자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죠. 하지만 법원의 입장은 조금 다른데요. 법원은 아동 학대에서 죽음에까지 이른 사건에 대하여도 사형 선고를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2016년에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어졌었던 사건이어가지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2016년 3월 12일의 일이었습니다. 평택의 야산에서 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불과 7세, 7살이었는데 사인은 영양실조와 폭행이었습니다. 아이의 위에는 음식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온몸에 멍투성이고 뼈가 부러진 흔적도 있었어요. 가해자는 다름 아닌 계모였어요. 계모는 2013년부터 무려 3년간 이 아이를 학대해 왔습니다. 사망 당시 겨우 7살이었던 아이는 무려 자기 인생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인 3년 동안 굶주림과 학대를 견뎌왔던 거예요. 결국 그 굶주림과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아이는 2016년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더 끔찍한 건 계모가 시신을 10일 동안 방치해뒀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신의 부패가 진행되자 그 평택의 야산에 암매장을 하게 됩니다. 범행을 감추려고 했었던 것이죠. 다행히 아동센터의 노력과 그 누나의 증언으로 계모 그리고 학대를 방치했었던 친부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당시 국민들의 여론은 이 계모와 친부 사형에 처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계모에게는 징역 20년, 친부에게는 징역 15년의 징역형을 내렸어요. 3심에서는 이 형이 조금 늘어나서 계모에게는 징역 27년, 친부에게는 징역 17년형이 선고됐는데요. 당시 많은 분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했죠. 왜일까요? 이 정도 범죄면 사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사형이 잘 나오지를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예요. 국제 앰네스티 역시 우리나라를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란 사형 제도는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고 있는 나라를 말해요. 우리 법에는 사형 제도가 있죠. 하지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아요. 그 마지막 사형 집행이 1997년에 있었는데 지금 그로부터 20년 이상 지났죠? 즉 사형이 선고돼도 사실상 무기징역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을 하지 않는 걸까요? 세계적으로 인권 보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에서 사형 폐지 법안이 제출된 적도 있었고 많은 종교단체, 인권단체에서 사형 폐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법은 아직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죠. 법을 변경하지는 못했지만 이 세계적 조류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사형 선고를 하더라도 그 형을 집행하지는 않는 것이죠. 결국 사형 선고는 무기징역과 같아요. 사형 이퀄 징역.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 굳이 흉악범에게 사형 선고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해도 실제로 사형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수많은 요소들이 고려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이 쉽게 선고되는 국가에서 살 수 있을까요? 독재 국가를 상상해 봅시다. 이 독재자의 욕을 하면은 사형이야. 독재자의 초상화 앞에서 격리를 하지 않으면 사형이야. 사형의 판단 요소가 단 하나인 거예요. 독재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는지 아닌지. 이러한 나라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요? 사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해요. 독재자가 됐든 법원이 됐든 너무 자의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국가에서는 마음 편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아니에요. 따라서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판단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이런 판단 요소들을 양형 기준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사형의 양형 기준은 명시된 바는 없지만 대강 이 정도입니다. 반성의 유무, 범인의 심리 상태, 범행의 잔혹한 정도, 교화될 가능성, 재범의 위험 등등. 이 모든 요소들을 다 고려해도 사형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설 때에만 사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왜냐? 독재국가처럼 사형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어떠신가요? 이유들을 듣고 나니 우리 법원이 살인의 아동학대까지 한 흉악범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를 조금은 납득하실 수 있나요? 하지만 법원 또는 행정부의 사형에 대한 입장은 사실 논란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일단 흉악범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 국민들의 법감정에 굉장히 반하는 부분이 있고, 사형의 사실상 폐지로 흉악범들을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시켜야 되는데 그에 의한 세금의 지출이 굉장히 크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결국 우리 법원 또는 행정부 또는 입법부의 숙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국가기관이 이러한 숙제들을 잘 해결할지 여부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느냐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살인까지 저지른 범죄자에 대하여도 사형이 잘 선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국가의 입장을 납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동학대, 살인 같은 중범죄에 대하여 늘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늘 관심을 가집시다. 그게 우리 아이들 세대에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